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러시아에 무기를 팔면서 전쟁을 한다고 이러면서 김정은의 공갈 허세에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한 것보다 더 강하게 그 이상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주는 것도 한반도 평화를 관리하는 가장 획기적인 방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전쟁을 준비한다면서 자기네 무기를 남의 나라에 파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김정은의 허사 공갈에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이제 이런 겁니다. 지금 북한은 러시아에도 무기 팔고 팔레스타인에도 무기 팔고 예멘의 후티 반군에도 무기 팔고 지금 북한 사정은요. 돈이 되는 거라면 그 무엇이든 내다 판다. 아닌 말로 자기네 국민들까지도 다 내다 판다. 주민들까지도 내다 판다. 이제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진짜로 지금 북한이 대한민국을 제일 적대국으로 보고 전쟁이 일어나면 수복을 하고 이런 말을 연초에 계속 늘어놓고 있는데 태영호 의원이 봤을 때는 이게 다 공갈 협박 허세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지요. 정말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김정은이 가지고 있다면 그나마 북한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을 컨테이너 1000대 분량인가요? 그렇게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팔아먹고 팔레스타인 후티 반군에 팔아먹겠느냐. 앞뒤가 틀린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우크라이나 전쟁 중인 러시아에 포탄과 미사일을 대량으로 팔고 있는데 그러나 한편으로는 한국과 미국이 이런 사정을 알고 갑자기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이 있다. 약점을 감추기 위해 역으로 대남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런 겁니다. 한미동맹 굳건한 이상 북한이 쉽사리 도발하지 못한다. 총알이나 포탄이 오갈 수 있지만 천안함 폭침과 같은 특대형 도발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한미동맹이 북핵 대응 능력까지 촘촘하게 갖추다. 김정은이 불안해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올 4월 한국 총선, 11월 미국 대선 이것을 고려한 도발이다. 여기에 적극 동의를 했습니다. 김정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꺾고 당선이 돼서 미국과 또다시 대화와 협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면서 이 바이든 정부가 북한과 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이 고도화된 핵무기를 갖게 됐다는 인식을 미국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싶어 한다. 그러기 위해서 새롭고 다종화된 무기를 자꾸 보여주고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태영호 의원은 한국 총선하고 관련돼서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힘에 의한 평화, 반면에 민주당은 이기는 전쟁보다 더러운 평화를 주장하고 있다. 북한 정권은 양당의 주장 가운데 한국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를 들여다보면서 잔꾀를 쓰고 있다. 총선이 임박할수록 도발 수위를 높일 것이다. 그리고 이제 북풍은 안 먹힌다. 이제 호응도 없다. 우리나라 국민들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도 전혀 없고 주한미군 가족이 철수훈련하는 그런 것도 전혀 없다. 선거에 영향 없을 것이다. 그러나 김정은이 그런 도발 방식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김정은에게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북한의 그 내부 결속 의도도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북한의 MZ 세대는
몰래 한국 드라마, 영화를 보고 한국을 동경하면서 통일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다. 북한의 젊은 세대들은 야 빨리 통일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한민국 그 잘 사는 것들을 우리도 좀 나눠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김정은이 헌법의 민족 개념, 평화통일 빼버려라. 그러면서 북한의 젊은 세대들에게 통일은 없다라고 단념을 시킨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 도발을 해온다면 몇 배로 응징할 것이다. 라고 한 것에 대해서 아주 잘하신 발언이다. 북한이라는 체제는 도발 수위를 높일 때 강하게 맞받아치면은 오히려 뒷걸음치고 위축되는 시스템이다. 거꾸로 김정은을 지나치게 자극할까봐 톤다운을 하면은 김정은이 좀 수위 높은 도발을 했더니 한국 정부가 위축되네 라면서 오판할 수도 있다. 최근에 신원식 국방장관하고 김명수 합참의장이 전방 부대들을 시찰하면서 즉, 강, 끝, 즉시, 강력히, 끝까지 라는 강한 메시지를 낸 것도 아주 잘했다. 연초에 북한이 서해 5도에서 사흘 연속 포탄을 쏘면서 도발했는데 첫날 우리 군이 2배 이상 대응 사격을 하니까 지금 조용해졌지 않는가? 민주당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장 전쟁이 내일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한반도 평화가 내몰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태영호 의원이 김정은이 도발 수위를 높인다고 해서 비난의 화살을 우리 정부로 돌리면 김정은을 더 기고만장하게 하고 더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라고 이재명을 나무랐습니다. 이제 이런 한편 지금 북한의 외상 최선희가 러시아에 가 있죠. 푸틴 대통령을 크렘린궁에서 만났습니다. 서로 꽃다발도 주고 그랬더군요. 아무튼 이제 민감한 분야를 포함해서 모든 분야 관계를 더욱 발전시킨다 이렇게 크렘린궁 대변인이 얘기를 했는데 주요 의제는 아마도 푸틴이 북한에 갈 것 같습니다. 그 푸틴의 방북 일정을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북한의 군사 기술 이전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북한이 최근에 발사한 군사 정찰 위성, 고체 연료, 극초음속 미사일 이런 것들 고도화된 기술인데 이제 이런 것도 지금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넘어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태영호 의원한테 북한 내부 사정을 이제 물었더니 태영호 의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김정은이 헌법을 고치고 대한민국을 제일 적대국으로 하고 전쟁을 얘기하고 이러는데 북한 주민들의 실제 분위기는 전쟁은 무슨 농사 준비하고 공산당 간부들이 공장 생산을 독려하고 있는 분위기다. 진짜 정세가 불안할 때는 평양에서 저녁마다 야간 공습 공보 훈련을 하는데 지금은 그 훈련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